この幸せが揺らいだことは一度もない。ただの一度も。 어느 평온한 오후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주부 미노리.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냐는 친구의 무심한 말에 一度もないに決まってる。一度も？ 그녀는 어떻게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냐는 친구의 말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雄大と出会ってから私の世界は変わった。 무채색이었던 그녀의 일상은 그를 만난 후 특별해졌고 첫 연애, 첫 키스, 그리고 결혼 17년간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온 두 사람. 誰もいないのかな。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아침, 그녀는 휴대폰을 두고 간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액정위로 미끄러지듯 떠오른 낯선 메시지. 그녀가 메시지를 눌러 확인해 보려던 찰나 황급히 돌아온 남편. 그는 다시 출근길을 나섰고 순간 그녀에게 떠오르는 찰나의 기억. 친구는 고작 그걸로 남편을 의심하냐고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의혹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月城ジュエリーなんて誰かと待ち合わせしていく？ 더구나 그날은 남편이 매주 빠짐없이 참석한다던 팀 회식이 있는 화요일이었는데요. 会社の同僚と会食の前に待ち合わせしてみのりにプレゼントを選んでたのかもよ。 별일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녀. 하지만 요즘 아이에 대한 남편의 시선이 마음에 걸립니다. 無関心な気がするの。自分の息子なのに。 친구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불륜도 모두 그녀의 피해망상에 지나지 않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알 수 없는 불안감. もし本当に不倫してたら、だったら私耐えられない。 유다이 같은 완벽한 남자가 불륜을 저지를 리 없다는 친구의 얘기에도 안심이 되지 않는 그녀는 집에 돌아왔는데 おかえり。雄大？ 일찍 귀가해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를 반기는 남편. 심지어 그는 아이와 함께 서툰 솜씨로 오므라이스까지 만들어 놓았는데요. このハートは書きたいって言って書いたんだよ。 그녀는 이런 남편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다시 행복한 가정주부 미노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곁에 누워 행복감에 젖어 잠이 오지 않던 그때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어제의 그 수상쩍은 메시지.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본 그녀. 다음날 회사에서 유난히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유다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일을 하는데요. 퇴근 후 한잔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후배는 毎週火曜日絶対予定ありますよ。 미노리에게 분명히 매주 화요일은 회사 팀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과연 누구를 만나려는 것일까요? お待たせ。そんな待ってないよ。 메시지 속 장소인 주얼리점 앞. 숨을 죽이고 남편을 주시하던 미노리.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여자가 아닌 남자, 그것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どんな関係？ 처음에는 두 사람을 연인으로 잠시 오해했던 그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과 그 고등학생의 모습은 二人が親子のように見えるのはなんで？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에 숨이 막힐 때쯤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난 한 여자는 남편의 옆에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誰？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며 다시 가게 쪽을 보니 오늘은 바로 그 여자의 생일인 것 같은데요. 남편은 주얼리샵에서 사온 목걸이를 사뭇 다정한 손길로 그 여자에게 걸어주었는데 도무지 현실감이라고는 없는 이 장면. 屈託なく笑う私の夫と全く知らない高校生。この女。 그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들 츠바사의 목소리.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야만 하는 그녀. 待ちくたびれて寝ちゃった。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늘 늦냐고 물었고 그녀에게 오늘 일을 얘기해야 할지 말지 잠깐 고민했던 미노리는 雄大は今日は仕事で遅くなるみたいで。 다시 친구를 찾아간 미노리. 만일 정말 불륜 중이라면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친구는 법적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だったらちゃんと確かめないとね。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 마침 남편은 그녀에게 약속이 있다며 中学の同級生と飲み行ってくる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미행한 미노리. 하지만 남편이 다른 곳이 아닌 정말 미용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あの光景は私の勘違いだよね。
明日からまた普通の日常が戻ってくるんでしょう。 하지만 그녀의 신라 같은 바람은 미용실의 사장인 듯한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나버렸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あの笑顔は私のものだった。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곧이어 그때의 고등학생도 나타납니다. おお、渡る。塾終わったのか。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는 남편. 증거를 확인해야만 하는 미노리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結婚記念日、雄大の誕生日。 결혼기념일, 남편과 아들의 생일, 가족의 역사라 믿었던 모든 숫자는 거부당했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려던 그때 다음날 그녀는 현장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고 충격을 받은 친구는 그녀에게 전화해서는 信じらんない。これ完全に黒じゃん。 그녀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 하지만 아직 그녀를 위한 카운터 펀치가 남아있었으니 この女、私も見覚えがあるんだよね。 미노리와 친구의 공통점은 단 하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뿐이었는데요. 그제서야 기억의 잔상이 떠오른 그녀는 졸업 앨범을 뒤져보았습니다. バイバイ。 설마 이 모든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비밀번호 입력을 시도하는 미노리. あの3人が食事をした日はあの女の誕生日。 역시나 그 여자의 생일이 바로 남편 휴대폰의 비밀번호였고 사진첩에는 그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 구성원인 세 사람의 사진이 가득했는데요. 彼にはもう一つ家庭があった。 유다이의 휴대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와 찍어온 사진들이 모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어이가 없어 그저 웃음만 나오는 미노리. 絶対に許さない。 친구는 증거는 이제 충분하니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고 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녀. どうしてこの罪を誰も裁かないの？ 친구는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하지만 몇 푼의 위자료로 끝낼 생각이 없는 그녀는 자신만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私は私の方法で罰を与える。 두 사람을 미행하던 미노리. 무슨 생각인지 그녀는 그 여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 지도교사로 취업을 했는데요. 久米みのりです。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린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의 아들일지 모르는 그 학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これからよろしくね、三宅渉くん。 1대1로 미야케 와타루의 상담 지도를 하게 된 미노리. 그녀는 와타루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実は私も最近ハマっちゃって。ほら。 그녀는 영어 듣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와타루에게 점수를 올리면 게임 속 아이템을 선물해준다고 했고 눈 녹듯 사라진 그의 경계심. 意外とすぐに食いついてきてよかった。 그날은 매일 팀 회식이 있는 화요일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의 집에서 밥을 먹는 중인데요. 그녀가 간단히 차려준 음식을 그가 맛있어 하자 奥様、料理上手じゃなかったっけ？お前の料理は毎日食べたいとは思わないんだよね。 그녀는 시간이 늦었다며 빨리 서두르라고 했지만 오만할 정도로 느긋한 유다이는 あいつ鈍いから。怪しんでもないからね。 와타루가 최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뿌듯한 유다이. 물론 와타루는 지도교사 미노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는데요. 目標達成おめでとう。 그는 아이템도 좋지만 그녀를 친구 추가해 함께 온라인 대전을 하고 싶다고 했고 소년의 웃음 속에서 고등학교 때 남편의 미소가 떠오른 미도리. 三宅、病院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て。 와타루는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동시에 급한 회사 일로 퇴근이 늦을 것 같다는 남편의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학원을 뛰쳐나갑니다. 気づけば走っていた。見たくないものを見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のに。 와타루를 쫓아 병원에 따라온 미노리. 병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저 평범한 모자의 대화를 듣고서는 あの女にも息子がいる。命よりも大切な息子が。 마음을 추스르고 학원으로 돌아가려던 그녀를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남편 유다이. 先生はなんて。それがね、 서둘러 학원으로 돌아오라는 전화 때문에 더 이상의 전화를 엿들을 수 없었던 그녀. 그날 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미노리는 아들 츠바사를 안고서는 血のつながっている私との子供より血のつながっていないの女の子供の方が大事なの。 아무래도 잠이 오지 않아 테이블에서 남편을 기다린 그녀.
남편은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야근을 하느라 늦었다는 그에게 그녀는 仕事じゃないくせに。え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짓던 미노리는 가위를 들고서는 あの女を取ったんだもんね。あの女 끝까지 발뺌하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가슴팍에 가위를 꽂아 넣은 미노리와 당황한 채 저항도 못하는 유다이. えなんか言った 물론 이것은 그녀의 상상에 지나지 않았고 그녀는 이렇게 간단히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의 죄를 사해줄 생각도 없었는데요. あなたに罪がないのは分かってる。私はやらなきゃいけない。 와타루가 자신을 보는 눈빛에 연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노리. 하지만 일말의 죄책감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お兄ちゃんになるんですよ。来年子供が生まれるんです。 그 여자가 쓰러졌던 이유는 바로 유다이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자신이 그토록 바랐으나 끝내 허락되지 않았던 둘째 아이가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더 커져가는 그녀의 절망. あなたを焼きしたらうちでの食事に気をつ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 예전이었다면 그의 이런 다정함에 금방 감동했을 그녀였겠지만 あなたはきっと私のことをおとなしい妻だと思っているでしょうね。 그의 가식적인 다정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 문득 무언가 떠오른 그녀. 切ろうと思うんだけど、どう思う？いいんじゃない 유다이는 그녀를 그저 속이기 쉬운 둔감하고 소심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한번 마음을 먹은 후 자신도 놀랄 정도로 대담해진 그녀는 그 여자의 미용실로 돌진합니다. こんにちは。ご来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본진으로 직접 쳐들어온 미노리. 그녀는 오늘 단판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雄大、あなたは覚悟できてる？ 미노리가 미용실에 들어오자 혼비백산한 그녀. 미노리의 야릇한 태도와 정체모를 위압감에 놀란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なんで来たの？偶然？ 그 여자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지도 모르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건성으로 칭찬을 하는 유다이. 女の子は短い方が楽だよな 남편에 대한 마음마저 싹둑 잘라버린 미노리. 이제 복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必ず罪を償ってもらう。 다음날 학원. 와타루는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핑계로 자꾸 그녀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그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미노리는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三宅莉子さん、あなたの大事な息子、私がこの手で奪ってあげる。 집에 돌아온 와타루는 온라인 게임을 핑계로 미노리와 채팅 중인데 갑자기 문이 열리자 당황합니다. なんか変なの見てたんでしょ。違うって風呂入ってくる。 지금까지 자신의 외모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아들의 책상에는 향수가 놓여 있었고 문득 미노리와의 대화가 떠올라 섬뜩해진 그녀. もう全然そういうの興味ないみたいでさ。ないですよ、そういう子に限って。 한편 노트북으로 와타루와 채팅을 하던 미노리. 남편이 나오자 노트북을 슬쩍 덮고 학원 일이라며 적당히 둘러댔는데요. 最近俺のこと避けてる 가증스러운 남편은 최근에 자신을 멀리하는 거 아니냐며 그녀를 안았고 혐오감을 참아내는 것이 힘든 미노리. あの女に触れた手で私に触らないで、汚い。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티버 재생수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보였던 드라마 내 남편의 가정을 망가뜨릴 때까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웨이브 해외 시리즈 순위에서도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지에서는 복수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남편의 뻔뻔함과 미노리의 광기 어린 연기가 SNS에서 매회 트렌드에 오르며 도파민 맛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카이 시마오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학창시절부터 수뇌보로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주인공 미노리가 남편 유다이가 15년 넘게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분노한 미노리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상간녀와 그 아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가정을 철저히 망가뜨리기로 결심합니다. 마츠모토 마리카의 광기 어린 연기가 압권인 드라마로 주인공이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짓는 그 미소와 눈물 섞인 웃음이 소름 돋았다. 마리카가 아니면 누가 이 배역을 했을까 싶다. 목소리 톤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복수할 때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등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혈압 상승과 카타르시스의 반복이라는 평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불륜녀랑 15년이나 살았다는 설정에 경악했다. 제발 더 처절하게 망가뜨려달라고 응원하며 보게 된다. 드라마 음악이 뜬금없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이 기괴한 복수극과 묘하게 어울려 중독성이 있다는 연기 외적인 리뷰도 있었습니다. 후반부 전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결말에 대한 리뷰는 자세히 소개드리면 결말 스포가 될 수 있으니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결말에 대해서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속 시원하다는 의견과 찝찝하다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불륜이라는 흔한 소재를 상간녀의 가정까지 파괴한다는 파격적인 복수 방식으로 풀어내며 일본 현지에서 역대급 매운맛 드라마라는 평을 받은 오늘의 드라마 내 남편의 가정을 망가뜨릴 때까지는 웨이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오늘 리뷰에서는 3화까지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